예,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저희 공장 말고 저희 공장 협력업체인 길수카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전체 외형복원에서 도색해서 색상까지 다 바꾼 차고요. 원래는 거칠만 하기로 했는데 밖에만 바꾸기로 했는데 뒤엔더를 교환하면서 부득이하게 안에까지 이렇게 도색을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도 이렇게 원래 파란색 차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돈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차주님하고 저랑 합의를 본 게 문짝입니다. 문짝 안에는 차 그대로 흰색입니다. 여기는 파란색인데 이 안에까지 파란색으로 다 바꾸려고 하면요, 이런 둘레고무부터 도어트립부터 해서 모든 부품을 또 탈거를 다 해야 됩니다. 이 문짝 하나 완전 탈거하고 완전 조립하는데 또 한 2시간씩, 뭐 많게는 3시간씩 걸립니다. 문짝이 총 4개니까 그렇게 하면은 8시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주님과 합의하에 문짝 안에만 안 해결을 했습니다. 차체는 안에는 도색을 했고 바깥에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색상 변경을 하면 밖에만 도색을 하게 되면 국산차 기준, 소나타 기준으로 해서 색상 변경은 보통 색상 따라 다르지만 300, 많게는 350 정도. 안칠까지 다 바꾼다고 하면 제가 중간에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도색도 3번, 4번, 5번 해야 되고 시간도 되게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 변경은 국산차 기준으로 해도 최소 400, 500 이상 들어갑니다. 수입차로 하면 색상을 변경해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신호정비 기준으로는 6, 7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작업이 그냥 올도색보다 색상 변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호정비는 차량 도색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먼지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먼지를 잡는 작업, 도색이 전체가 균일하게 도색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길수카 외형복원집에 와서 전체 샌딩 광택까지도 해서 전체적인 도장의 밸런스도 맞춥니다. 트렁크도 안에까지 도색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원래 파란색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붕까지 도색을 깨끗하게 다 했고요. 샤크까지 도색을 했고 뒷유리는 탈거를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도 안에까지 밀어 넣어서 도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깨끗하게 되었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데도 트림 마스킹을 썼기 때문에 여기 안에까지도 도색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AS 날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고무하고 도장면하고 닿아 있는 부분도 다 떨어져서 도색이 뭉쳐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이 나중에 AS를 안 나게 하는 거죠. 일도 되게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수리를 했고요. 차 이쁘죠? 이렇게 수리하면 차는 정말 이쁩니다. 차주님이 원래 흰색으로 탔는데 이렇게 색상을 바꾸면 차주님도 되게 새로운 기분을 살 수도 있고, 이쁘게 수리가 완료된 BMW 320D입니다. 디웬다도 교환을 했는데 깨끗하게 수리 잘 됐고 이런 간격도 잘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길수카 대표님 모시고 이 작업을 뭐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서비스 센터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신호정비에서 퀄리티를 위해서 하는 서비스고요. 대표님 모시고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봅시다. 색상이 변경이 된 경우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올도색 같은 경우보다 좀 기장 결함이 좀 많습니다. 제일 흔히 있는 것들이 먼지, 작업자의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에서 나오는 작은 먼지들, 티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렌지 필, 그리고 흐름, 뭉침 등등의 어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고온 사포를 이용을 해서 도장면을 최소화하게 연마를 하는 이제 샌딩이라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제 샌딩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광택보다는 좀 심도 있는 광택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그래서 비용도 물론 몇 배로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 자체도 굉장히 눈에 잘 띄는 색상이기 때문에 좀 더 도장을 이제 신경 써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센터에서도 사실 좀 엄두르기 힘든 작업입니다. 작업하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비용도 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잘 진행을 안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래도 좀 완벽에 가깝도록 이제 의뢰를 해서 한 3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재미없다. 안 되겠다. 니도 재미없고 나도 재미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일단은 제가 기수 대표님한테 작품 만들어 달라 했어요. 겁을 많이 줬지. 네, 뭐 제가 겁을 많이 줬습니다. 진짜 이거 작품 만들자 우리. 나 아직 이랬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작품 만든다고 해가지고 진짜 깨끗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길수카 대표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한 3일 동안 광택 작업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스팀 세차까지도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한 겁니다. 우리 기숙사 사장님 이거 신경 많이 썼다 아닙니까? 맞지요? 많이 썼지. 네. 일반 사람들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지겹다. 촬영이 처음이라 나는 좀 뭐 우통이라도 벗어야 되니? 일단 재밌게 찍고 싶었지만 더 이 사람들이 재밌어야 보는데 나도 재미없고 니도 재미없으면 안 돼. 우리 원래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저희 용비 공장에서 수리를 하면 보통 요곳에 한 70% 80% 이상의 차들은 옵니다. 와서 이렇게 스팀 세차 그리고 우리 기수가 사장님 말한 실 흐름 오렌지 빌 뭐부터 이렇게 해서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도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업까지 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라도 하십시오. 그래도 인사. 우리 뭐공 판다에 뭐 그럼 내가 하는 겁니다. 다 해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얼마나 여기가 고수가 하는 건지 알겠죠? 그림이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 기술가 사장님이 15년 정도 이렇게 광택을 낸 사람입니다. 나이는 젊어 보여도 18년이거든. 감사합니다. 난 이제 차주님 차 출고하러 공장으로 갑니다. 조심히 운전 조심하고 손 만지지 마 차. 끝. 홍 대표의 토크타임. 오늘도 열심히 일하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땀이 흥건합니다. 빼빠질 하다가 왔는데요. 저번에는 시간에는 부동산 상승하는 곳 흐름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하락하는 곳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해보겠습니다. 세종과 대구입니다. 세종은 LH 사태도 있었고 공무원 비리부터 해서 심리가 아주 많이 죽었고요. 상승이 너무 단기간에 너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공급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정을 받을 때가 오기도 왔어요. 그리고 대구도 있습니다. 대구도 이쯤 물량이 되게 많고요. 상승이 장기간 동안 오래됐습니다. 한때는 수성구 범호동이 부산의 해운대보다 더 비쌌습니다. 지금도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요. 부산 사람으로서 대구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싶습니다. 내 건 아니지만 저는 해운대 아파트 못 삽니다. 눈이 안 돼서. 하지만 그렇습니다. 대구도 뭐 조정받는 이유는 있어요. 입주 물량도 많이 쌓여 있고 미분양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이게 폭락일지 조정일지는 사람들이 견해가 다르겠지만 폭락론자들은 요걸 싸잡아가지고 뭐 대구 근처부터 해서 세종 근처부터 해서 지방발 폭락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급 물량이 쏟아지지 않는 이상 폭락 절대 없습니다. 외부 충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금리를 갑자기 1% 2% 올린다거나 갑자기 미국 서브프라임처럼 뭐 유럽 뭐 그런 위기처럼 확 오거나 중국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그런 큰 폭락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런 전력도 없었고요. 무조건 공급 물량입니다. 대구나 세종 이런 데가 좀 조용한데요. 지금 당장 뭐 투자는 절대 추천 안 하고요. 실거주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지켜보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새 또 다시 또 오르는 곳은 또 있어요. 근처 조그만 곳에도 뭐 부산 경남으로 치면 김해, 마산, 양산 이런 곳도 또 조금 상승폭이 좀 있고 진주, 원주, 춘천 뭐 조그만 곳 포항, 뭐 경남권에서는 오르는 데가 많습니다. 조금씩 소리 소문 없이 저한테 또 인스타에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진 서산 뭐 어떻는지 막 물어봅니다. 투자자래요. 저도 이제 공부를 제가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 저희 근처에 같이 일하는 법인 형님들 그 어벤져스 형님들이 얘기해준 거 그냥 이렇게 싹 들어서 이렇게 딱 내뱉는 겁니다. 머릿속에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사실 잘 몰라요. 제가 또 그 해면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도 뭐 조금 안다 보이지 시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당진 서산 물어보시길래 이런 얘기는 해드렸습니다. 인구가 당진 서산은 충청도에 있는 건데 뭐 17만, 20만이 안 되는 이하 도시입니다. 그런 데는 뭐 오름폭도 적겠거지만 뭐 내림폭도 적긴 적어요. 근데 당진 서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 들어보면 그냥 시골 같잖아요. 완전히 시골은 아니지만 큰 아파트, 대형 브랜드 아파트들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리딩을 해주면서 조금씩은 올라가겠죠. 실거주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하지만 투자로는 당진 서산 같은 17만 뭐 이렇게 20만 이하 도시들 저 진주에 한번 들어갔다가 크게 물린 다음에 진짜 조그만 도시들은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초보면 초보일수록 광역시급 서울, 뭐 경기도, 인천, 부산광역시, 대구, 울산, 광주 이런 곳에 그 근처에서 투자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거주는 무조건 하고요. 제가 이렇게 뭐 투자를 실거주를 추천할 만큼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따라가려고 용을 씁니다. 오늘은 하락하는 곳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조용할 때 사야 됩니다. 막 다 올라서 가면 더 비싼 거 안 좋은 거 사요. 지금은 조용할 때 가가지고 제일 좋은 거 싸게 사올 수 있습니다. 대구 세종 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홍 대표였습니다.